안녕하세요. 썰맘입니다.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혼하고 엄마랑 돌진한 아들을 키우고 있어요. 그런데요, 제 인생을 통째로 뒤집는 일이 생겼습니다. 사람 인생 한순간이라더니 그 말이 딱 저였어요. 저는 출근하고 엄마는 집에서 손주를 봤습니다. 엄마, 힘들지? 아니야. 할미가 손주 보는 게 뭐가 힘들어? 그런데 제가 퇴근이 늦는 날이 많아지자 엄마 혼자 아이를 보는 날도 늘었어요. 엄마, 미안해. 미안하긴. 네가 밤낮 없이 일하는 게 더 힘들지. 그리고 꼭 덧붙이셨죠. 내가 너한테 죄가 많잖아. 그 말 한마디에 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어느 날 퇴근길이었어요. 엄마, 족발 사갈까? 됐어. 된장찌개 끓여놨어. 된장찌개? 응, 냉이 듬뿍 넣었어. 얼른 와. 그 순간 목이 탁 막혔습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 밥을 해놓고 기다린다는 게 이렇게 사람을 울릴 줄 몰랐어요. 그때 처음 들었던 생각. 아, 나한테도 엄마가 있구나. 사실 전 엄마 품에서 자라지 못했습니다. 넌 말이 너무 많아. 미움받을 상이야. 아빠와 할머니 집에서 저는 늘 그런 아이였어요. 밥 먹을 때도 눈치, 숨 쉬는 것도 눈치. 그러다 아빠가 사고로 돌아가셨고 전 보호시설로 보내졌습니다. 할머니가 포기했거든요. 이상하게도 그땐 울지 않았어요. 여기가 더 편하네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취업했습니다. 숙식 제공됩니다. 그 말 하나면 충분했죠. 그 회사에 몇 년 있다가 일 때문에 자주 오가던 남자를 만났고 결국 결혼했습니다. 부모도 있고 집도 넉넉해 보이던 사람. 그때 제 속마음은 딱 하나였어요. 나한테는 너무 과분하다. 처음 시댁에 인사 갔을 때요. 시어머님이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우리 며느리 왔네. 힘들면 언제든 말해. 집안 분위기도 좋아 보였고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결혼해도 되겠다. 결혼 초반은 정말 괜찮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남편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술. 오늘은 회식. 또? 처음엔 한두 번. 이 정도면 바뀌겠지 했죠. 지금 생각하면요. 그 사람 정말 대단했습니다. 임신 전까지는 본성을 완벽하게 숨겼거든요. 임신 5개월. 그날 이후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마 이 생각이었겠죠. 애까지 생겼는데 어디 가겠어? 그런데요, 저를 너무 얕잡아 봤습니다. 회사 그만둬. 왜요? 애 낳을 건데 무슨 회사야? 안 그만둬요. 뭐? 다행히 회사는 출산 후 복귀를 약속해줬고 저는 버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점점 선을 넘기 시작했어요. 썰맘 사연 계속 이어갈게요. 술에 취해 들어와서는 고함부터 질렀습니다. 야, 지금 몇 시야?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자 말은 더 잔인해졌죠. 돼지우리 냄새 안 나냐? 입 좀 닫고 먹어. 꼴 보기 싫어. 아이 낳고 살이 찐 제게 아무렇지도 않게 그랬어요. 국에 밥 말아 허겁지겁 먹고 있는데 저렇게 먹으니까 살이 안 빠지지? 그 순간 정이 툭 끊어졌습니다. 어느 날은 술에 잔뜩 취해 들어와서 비웃더군요. 왜? 내가 마음에 안 들어? 너 친정 있어? 친척 있어? 지금 나가면 갈 데나 있냐? 그 말 듣는 순간 머릿속이 아주 조용해졌어요. 아, 이혼이구나. 아들이 아빠 없이 자랄까 그게 마음에 걸리긴 했습니다. 하지만요, 있어도 상처만 되는 아빠도 있더군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나처럼 외롭게 키우지 말자. 출산 휴가 중에 이혼 절차를 알아봤고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어머님, 저 이혼하려고요. 정말 잘해주셨는데 죄송해요. 술 마시고 난장판 치고 말이 너무 심해요.
이렇게 살려고 결혼한 게 아니에요. 한참을 듣고만 계시던 시어머님이 입을 여셨어요. 사실은 말이다. 네가 인사 왔을 때 내가 뜯어 말렸어야 했어. 네가 너무 아까웠거든. 그리고 울면서 말씀하셨죠. 이 인간이 어떤 놈인지 내가 몰랐겠니? 아비 밑에서 그렇게 자랐으니 아들도 똑같아진 거야. 자식 하나 지키겠다고 버텼는데 그게 제일 큰 실수였어. 그제야 알았습니다. 이건 부부 문제도 우연도 아니었습니다. 대물림된 지옥이었단 걸요. 이혼 준비는 조용히 진행했습니다. 상담, 서류, 증거. 될 수 있으면 아무 소리 없이 끝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거란 남편이 난리를 쳤죠. 네가 어디가? 밖에 나가봐야 며칠이나 버티겠어? 결국 기어들어올 거야. 저는 딱 한마디만 했습니다. 양육권만 주면 돼요. 이혼해주세요. 한참을 질질 끌던 남편. 결국 포기했는지 도장을 찍더군요.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한테 기대지 마. 양육비? 꿈도 꾸지 마. 나 지금 여자 있어. 나중에 알았습니다. 제가 임신한 뒤부터 이미 다른 여자가 있었다는 걸요. 저는 집을 나왔고 그 사람은 그 여자와 살림을 차렸어요. 그런데 이혼을 마무리하던 어느 날 시어머님이 제 손을 꼭 잡고서 말씀하셨어요. 그럼 나랑 같이 살자꾸나.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 저 이혼하는데요. 어떻게 같이 살아요? 제가 지친 목소리로 말하자 시어머님이 조용히 대답하셨어요. 그 인간들이랑 인연 끊으면 되잖니. 네? 나도 이혼할 거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재산도 조금 받을 수 있고 내가 모아놓은 돈도 있어. 우리 둘이 아이 키우며 살면 안 될까? 그리고 잠시 멈췄다가 이 말을 하셨어요. 난 미련도 없다. 아들이라고 하나 있는 게 그 모양이니 갈 데 없는 너를 두고 나 혼자 편히 살 수는 없더라. 제 눈을 똑바로 보시며 나를 엄마라고 불러주면 안 되겠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님, 그건 자식은 그 사람인데. 말을 잇지 못하자 시어머님이 덧붙이셨어요. 정 안 되면 손주 클 때까지만 내가 돌봐줄게. 너 혼자 애 키우는 거 얼마나 힘든지 나도 안다.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 너랑 나는 한 번도 문제였던 적 없잖니. 그날 저는 생각해 볼게요. 그 말밖에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도 기댈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안은 너무 현실적이었죠. 얼마 뒤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시어머님은 이미 이혼 준비를 끝내놓고 계셨더군요. 사진, 녹음, 증거. 이건 하루 이틀이 아니구나. 그 세월이 얼마나 지옥이었을지 감히 짐작도 못하겠더군요. 결국 시어머님도 이혼을 하셨습니다. 아마 제가 이혼한다고 했을 때 말리지 않으신 이유도 손주만큼은 같은 인생을 살게 하고 싶지 않아서였겠죠. 우리는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어머님이 웃으며 말했어요. 이제 내가 네 엄마다. 엄마라고 불러. 동네 사람들조차 우릴 진짜 모녀로 알았습니다. 시아버지가 전화하면 다시 걸면 경찰 부릅니다. 전 남편이 연락해와도 이혼한 순간 남이다. 다시는 연락하지 마라. 그렇게 우리는 조용히 단단하게 새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님이 아이를 봐주셨습니다. 덕분에 저는 일만 했죠. 힘들지? 괜찮아요. 버틸 수 있어요. 아끼고 또 아꼈습니다. 살아남아야 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부터 전 시아버지가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 다시 들어오면 돈 걱정은 없잖아.
시어머님이 딱 잘라 말했습니다. 돈 많아도 내 마음이 지옥이면 필요 없어. 난 평생 잠도 못 잤어. 요즘은 아주 잘 잔다. 그러니까 꺼져. 눈 하나 깜빡 안 하셨어요. 그날 시아버지가 소리를 지르고 손을 들었고 저는 바로 경찰을 불렀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또 때릴까 봐 그게 너무 무서웠어요. 엄마 다치면 나 못 견뎌요. 시어머님이 저를 꼭 안았습니다. 내가 낳은 자식도 나를 이렇게 막아준 적은 없었어. 고맙다, 정말. 그날 이후 그분은 제게 엄마였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님이 조용히 말했어요. 나 사실 부잣집 딸이었어. 아버지 사업 망하고 하루아침에 끝났지.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람이 찾아왔어. 결혼만 하면 살게 해주겠다고. 잠시 멈추더니 원래 꿈은 유학 가서 교수 되는 거였어. 피아노 전공이었고. 근데 네 시아버진 집에 오면 날 사람 취급도 안 했지. 그래도 여지껏 참고 살았는데 이젠 더는 안 되겠어서 이혼한 거야. 이제 내 마음의 빚은 다 갚았거든. 그 말에 제가 울컥했습니다. 이분은 나랑 닮았다. 그렇게 우리는 진짜 더 끈끈한 가족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날 야근을 마치고 주차장으로 가는데 전화가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 여보세요? 민수아 씨 맞죠? 네, 누구세요? 잠깐의 침묵. 저는 박경아예요.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그러자 전화기 너머에서 울음 섞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아야, 엄마야. 그 순간 제 인생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반갑지 않았어요. 그래서 말했죠. 저 엄마 없습니다. 전화 끊을게요. 뚝. 아들을 낳고 나니 더 이해가 안 됐어요. 출근해도 머릿속엔 애 얼굴뿐인데 나는 왜 한 번도 안 찾았을까? 대단한 사람이네. 그 생각뿐이었죠. 며칠 뒤 시어머님이 물었어요. 수아야, 친엄마 보고 싶지 않니? 없어요. 그런 사람. 이 세상 사람도 아니에요. 그때였어요. 수아야, 사실은 며칠 전에 어떤 여자가 집에 왔어.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처음엔 돌려보냈지. 근데 너랑 너무 닮았더라. 나이도 비슷하고 젊고 예쁘고 판박이었어. 그 얘기 하지 마세요. 지금 제 엄마는 엄마뿐이에요. 자식 버린 사람은 생각도 하기 싫어요. 조금 세게 말했죠. 시어머님은 조용히 제 손을 잡았어요. 알아. 엄마가 다 알아. 그래도 그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 사정은 있더라. 그리고 전화번호를 쥐어주셨어요. 결정은 네가 해. 며칠 동안 그 번호만 받습니다. 그리고 결국 저 민수아입니다. 왜 이제 와서 절 찾죠? 돈 때문에요? 미리 말하는데 저 여유 없어요. 쌓였던 말이 칼처럼 튀어나갔죠. 잠시 침묵. 그리고 연락 줘서 고맙다. 정말 고맙다. 제발 한 번만 만나주면 안 되겠니? 그렇게 마주 앉았습니다. 생각보다 멀쩡했어요. 무슨 일이시죠? 형편 어려워 보이진 않네요. 이제 와서 저를 찾은 이유가 뭐예요? 그 여자가 울면서 말했어요. 미안하다, 수아야. 너 진작 찾았어야 했는데 그래도 하루도 널 잊은 적은 없었어. 숨을 고르더니 처음엔 아빠랑 할머니한테 빌었어. 네가 내게서 크도록 해달라고. 근데 그 사람들은 널 붙잡아야 나를 다시 끌어들일 수 있다고 생각했어. 눈물이 멈추질 않았어요. 네 아빠도 네 할머니도 겉으론 웃고
뒤에선 날 망가뜨렸어. 게다가 네 아빠 없으면 더 지옥이었거든. 처음엔 참았어. 아들 집착이겠거니. 내가 버티면 되겠지. 근데 정신병원에 강제로 넣겠다는 말까지 나왔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손이 멈추질 않고 떨렸습니다. 그날 엄마는 무너졌답니다. 살려고 숨만 쉬었고 죽은 사람처럼 말라갔고 결국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엄마를 데리고 나오셨답니다. 그때 엄마가 애원했대요. 제발 아이만은 제가 키우게 해주세요. 제가 다 책임질게요.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대요. 우리 집안 핏줄을 누구 손에 넘겨? 그 뒤로 엄마는 병원 신세를 져야 했고 겨우 몸 추스리고 파트타임으로 일하다가 지금 남편을 만났답니다. 그 후 재혼, 지금 남편이 미국으로 가자고 했고요. 재혼한 남편이 엄마에게 말했대요. 아이 데리고 같이 살자. 그러나 아빠도 엄마도 또 거절, 끝까지 안 된다고. 그런데도 나를 시설로 보내면서 엄마한테는 안 보냈다는 거,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그 순간 처음으로 할머니가 선명하게 미워졌어요. 엄마 말을 다 믿을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조금은 이해됐어요. 나도 엄마고 내가 겪은 그 할머니는 그럴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말했어요. 엄마, 용서할게요. 그 말 하나에 엄마가 엉엉 소리내 울어버렸어요. 며칠 뒤, 수아야, 엄마 미국 돌아가야 해. 잠깐 망설이다가 사실 널 다시 찾은 이유가 있어. 네가 힘들게 산다는 얘기를 들었어. 그래서 사람 써서 널 찾았어. 보고 나니까 마음이 너무 아팠어. 그리고 엄마가 도와주고 싶어. 불편하면 말고. 근데 너도 이제 엄마잖아. 아이 위해서라도 도움 받아도 돼. 첫째 안은 이거였어요. 이사하자. 집이 너무 습해. 곰팡이도 많고 손주 몸에 안 좋아. 그리고 사업 하나 같이 해볼까? 미국에서 하던 거 한국에서도 가능해. 네가 도와주면 좋겠어. 걱정하자 바로 잘랐어요. 사람 다 알아놨어. 배우면 돼. 대신 공부는 진짜 열심히 해야 해. 지금 회사 그만두고 제대로 해보자. 거절 못했어요. 그렇게 공부했고 배웠고. 너 빠르다. 역시 내 딸이야. 그 말을 하며 엄마가 아이처럼 웃었어요. 엄마는 자주 한국에 왔고 재혼한 남편과도 함께 왔고 우리는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수아야, 전 남편 많이 못됐다고 들었어. 잠깐 뜸들이다가 근데 왜 전 시어머니랑 같이 살고 있니? 그 질문에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말해버렸습니다. 엄마는 내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동안 정말 많이 힘들었겠다. 그 한마디에 버티고 있던 게 전부 무너졌습니다. 며칠 뒤 엄마가 마련해진 집으로 이사를 했어요. 문을 여는 순간 여기가 진짜 우리 집이야? 말이 안 나왔어요. 넓고 밝고 숨쉬기 편한 집. 그날부터 내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엄마랑 백화점에 갔는데 딱 마주쳤어요. 전 남편. 한참 보더니 머뭇거리며 묻더군요. 혹시 민수야? 맞아요. 그가 눈을 크게 떴어요. 우와, 완전 다른 사람 됐네. 저는 짧게 말했죠. 이분이 내 친엄마야. 그 순간 그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 엄마? 돌아가신 거 아니었어? 그러게요. 저도 그렇게 들었는데 살아계시더라고요. 돌아서려는데 그가 급하게 물었어요. 그럼 부자 됐다는 소문 진짜야? 그때 옆에 있던 엄마가 앞으로 나섰어요. 우리 딸 이혼한 여자입니다. 다시는 우리 딸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한 번만 더 그러면은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전 남편은 아무 말도 못하고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끝이 아니었어요. 집까지 알아내서 찾아와 이러더군요. 아이 생각해서라도 다시 합치자. 문전박대했죠. 그래도 몇 번이나 왔어요. 엄마가 조치를 취한 뒤에야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님이 물었어요. 너 전 시아버지 소식 들었니? 무슨 소식이요? 재산 거의 다 날렸대. 시어머니 말인즉슨 꽃뱀한테 영혼까지 털렸다고. 없는 땅에 투자하고 차윤증도 없이 돈 퍼줬대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괜찮으세요? 시어머님은 고개를 저었어요. 이제야 인생이 뭔지 알게 되겠지. 그리고 당부했어요. 전화 오면 모른다고 해. 네 인생만 복잡해진다. 며칠 뒤 시어머님이 말했습니다. 난 이제 나가야겠다. 너도 친엄마도 생겼고. 그때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어머니, 같이 살아요. 제가 제일 힘들 때 어머님이 계셨잖아요. 우리 아이 할머니 필요해요. 저처럼 외롭게 키우고 싶지 않아요. 시어머님은 아무 말도 못하고 울기만 하셨어요. 들으시는 채널 썰맘입니다. 얼마 뒤 거실에 작은 피아노를 들였습니다. 뚜껑을 여는 시어머님 손이 떨렸어요. 어머니, 이제 마음껏 치세요. 교수님은 못 되셨어도 우리 아이에겐 세상에서 하나뿐인 선생님이세요. 그분은 끝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아, 고맙다. 정말 고맙구나. 이제 저는 그분을 시어머니가 아니라 엄마라고 부릅니다. 피아노 소리가 흐르는 거실에서 아이는 가만히 누워 그 소리를 듣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이게 행복이구나. 이제 과거는 두고 두 엄마와 내 아들 이렇게 조용히 단단하게 살아가려 합니다. 오늘 썰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썰맘 사연글에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디서 사연 듣고 계시는지, 연령대는 어떻게 되시는지 안부도 부탁드립니다.